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휴가입니다. 이 시간에는 당뇨 환자 1000만 명 시대, 당뇨는 왜, 또 어떻게 건강에 나쁜가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몸을, 질병을 일으키는가요? 이것에 관해서 내과 의사 사이먼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의 기본은 물입니다. 물 속에 세포와 많은 물질이 녹아있는 상태로 혈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여기 그림에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아래쪽에는 빨강색 혈구가 보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포 성분이 혈구이고, 위쪽 노란색은 혈장으로, 여기 보면 혈장 단백질, 무기염류, 지질, 효소, 호르몬, 비타민 등등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이런 다양한 물질들에 달라붙어서 이 물질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세포 성분들에도 달라붙어서 이 세포 성분이 고유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고래 등에 붙어 있는 조개류와 같은 이 사진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조개류가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눈, 귀, 코, 이 기능에 장애를 받고 또 피부 호흡에도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달라붙어 있는 이런 조개류와 같은 것들이 바로 포도당이 달라붙어서 이런 손상을 주는 것과 비슷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당은 주 에너지원이고 물질의 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당은 극성을 띠고 있어서 극성을 띤 물 속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잘 녹지요. 여기 그림에 물 분자에 마이너스 플러스 극성을 보이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포도당과 설탕의 화학식이 보입니다. 모두 OH기가 많이 있어서 이 OH기가 있으면 극성을 띱니다. 문제는 극성을 띠는 다른 다양한 물질에 포도당이 달라붙어서 그 기능을 방해하고 손상을 시키는 나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뇨가 나쁜 것입니다. 혈당이 적당한 수준에서는 당이 달라붙더라도 몸속에 보호기전이 작용해서 복구하고 손상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런데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는 손상이 누적되어서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고혈당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에 관심이 있으시면 당화혈색소, 영어로는 HbA1c,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당 조절이 잘 된다면 저는 6개월마다 당화혈색소를 검사합니다. 당분이 여러 혈액성분에 달라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적혈구에도 당연히 달라붙습니다. 적혈구 중에서 포도당이 달라붙지 않는 적혈구, 달라붙은 적혈구가 있을 것인데요. 당분이 달라붙은 적혈구의 비율을 당화혈색소, 포도당이 달라붙은 혈색소라고 말합니다. 적혈구에 한번 달라붙은 당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수명은 약 3,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당화혈색소 수치는 대략적으로 3개월 평균 혈당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6.5 이상은 당뇨병으로 하고 5.7에서 6.5는 전 단계, 5.7 미만은 정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렇지만 5.7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정상으로 봅니다만, 기능의학을 하는 저희는 더욱 수치를 낮추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도 이 수치를 5.3 이하로 낮추는 것을 1차 목표로 합니다.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더욱 좋긴 합니다. 당뇨병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혈관합병증, 즉 동맥경화증 때문입니다. 큰 혈관에서 모세혈관까지 다양한 크기의 혈관이 있는데요. 모든 크기의 혈관에 당뇨병은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우선 미세혈관이 막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이 달라붙은 적혈구는 점성이 있어서 아래 그림처럼 자기들끼리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모세혈관 직경은 적혈구 직경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일렬로 나란히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덩어리를 이룬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미세혈관 순환이 감소하면 손발이 저리거나 차거나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을 자주 경험합니다. 손발은 혈류 장애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전이 있습니다. 보통의 의사들은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 기전을 알지 못하고 당뇨가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고는 알고 있지만 왜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큰 혈관이든 모세혈관이든 내피세포,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에는 작은 털이 무수히 많이 나 있습니다. 이 털의 성분이 글라이코캘릭스라는 성분입니다. 여기 전자현미경 보면 혈관의 안쪽으로 무수히 많은 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털이 이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털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당이 내피세포에 직접 달라붙지 않고 털에 붙게 되므로 이 털만 교체하면 내피세포는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고혈당에서는 많은 털이 상처를 입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털이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위에 당분이 달라붙고 내피세포는 손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결과는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털이 떨어져 나가서 촘촘하지 않는 부위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지속되면 사지혈관은 차고 시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장혈관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혈관에서는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어지럼이나 이명 등이 나타나고 나중에 뇌경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의 망막혈관에서는 망막혈관이 폐쇄되거나 출혈이 나타남으로써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혈관도 조금씩 막혀감에 따라서 신기능, 크레아티닌 수치입니다. 신기능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만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신부전에 의한 투석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당뇨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숨이 가쁩니다. 그 이유는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혈구 역할이 산소 전달입니다. 적혈구에 당이 많이 달라붙을수록 적혈구 산소 전달 기능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뇨 환자분들은 숨가쁜 증상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또 뇌에 산소 전달이 부족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지금까지 고혈당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기전의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부작용 없이 혈당을 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을 뿐 아니라 이미 형성된 동맥경화도 완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의사 사이먼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